그가 현실에 눈을 뜨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아 사상에 따라 그는 중국과의 사대 문화만이 조선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광조는 중종 제위 시절 많은 것을 바꾸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가 바라본 조선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삼아 원칙과 소신을 세운 뜻깊은 선비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현실 감각 제로의 사회 부적응자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합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세력들은 도학 정치만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 수 있으며 국왕이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지치주의 사상을 역설하였는데, 당시 훈구파의 득세로 왕권이 많이 약했던 중종에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조선에는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조광조는 중종의 고하기를 중국의 일개 제후인 조선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여 소격서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조광조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리라 봅니다. 여담으로 이 소격서가 있던 자리는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이었으며, 소격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태지와 아이유의 소격동이라는 노래도 이 소격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광조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 또는 너무 이론에만 치중하여 현실과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가 개혁에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조광조와 함께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가졌던 살인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훈구파의 권력을 흔히들 말하는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어져온 전통과 규범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살인파의 개혁은 더 빛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개혁을 주도한 살인파는 기득권 세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려 했으나 보수의 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였는데, 대부분 살인파 주축 인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시도하니 오히려 그와 반대 성격인 훈구파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이 같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들의 적을 만들어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이는 약 100년 뒤에 등장하는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가 이러한 조광조의 단점을 꼬집어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죽고 훈구파는 더욱 막강해져 중종의 고심 또한 늘어갔는데, 중종은 이번에도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자신들과 외척 관계에 있는 파평 윤씨 가문과 부마도유의 아버지 김한로 등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외척이란 대개는 어머니 쪽의 친척을 이르는 말로 이모부 또는 이모의 집안을 뜻합니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왕후 혹은 후궁의 친정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쓰였는데, 국왕의 딸과 결혼한 남자가 있는 집안은 부마도위의 가문이라 하여 외척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척을 때로는 척신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외척 중에 특히 국왕의 장인은 국구라고 불러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외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를 척신정치라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는 13대 임금인 명종 시절의 윤원형, 23대 임금인 순조 시절의 김조순이 가장 세력이 컸던 외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광조의 살인파와 함께 앞장서서 개혁을 외치던 사람 중 김한로는 그의 첫째 아들이 중종 첫째 공주인 효혜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종과는 외척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중종은 김한로를 주요 요직에 앉혀 훈구파를 견제하려 하였으나, 중종의 바람과는 달리 김한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며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뒷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시비를 걸어 탄핵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줄기차게 조정에서는 김한로를 파직해야 된다며 끊임없이 상소가 올라오나, 중종의 신임으로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더불어 파평윤씨 가문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윤여필의 아들인 윤임과 윤지임의 첫째 아들 윤원로, 둘째 아들 윤원영까지 출사하게 되면서 외척 세력은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며 중종을 왕으로 세운 훈구파 반정공신들과의 정권 다툼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종 제위 시절은 조광조의 죽음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기에 중종은 훈구파의 득세, 조광조의 뻘짓으로 인해 고생하게 되고, 후반에는 김한로를 시작으로 중종의 대표적 외척 가문인 파평 윤씨 가문으로 인해 고생하게 됩니다. 파평 윤씨 가문에서도 윤여필 윤임을 대윤, 그리고 윤지임, 윤원로, 윤원영을 소윤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같은 집안이면서 권력 다툼을 하며 조선의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